연애도 배움의 시대. 공식 자격증은 없지만 넓은 오지랖과 주워들은 경험들로 여러분의 연애 관련 트러블을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해결해 드립니다. 쪽집게 연애 문제 해결 불법 과외. 네, 청취자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불법과외가 또 이렇게 열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좀 특별한 게요. 오늘이 바로 추석 연휴 기간이죠. 추석 연휴 다들 잘 지내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불법과외는 실수가 없기에 두 쌤들을 또 모셨죠. 우선 우리 박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쌤입니다. 네, 뭐 추석인데 어디 안 내려가세요? 시골 가야죠. 시골 어디 가시는데? 영덕이라고 되게 유명한 데인데. 영덕. 근데 오늘은요 저희가 좀 특별한 손님을 또 모셨습니다. 누구죠? 저희가 지금까지 이쌤을 모셨었는데 그렇죠. 오늘은 특별하게 강쌤을 모셨습니다. 강쌤. 당연히 여자분이시고요. 혹시 그런 속설 아시나요? 여자 강씨는 상대도 하지 마라.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여자 강씨 만만치 않거든요. 무섭고. 아무튼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강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쌤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방송에도 불구하고 특집을 맡게 되셨어요. 반갑습니다, 강쌤. 우리 청취자분들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간단하게 뭐 그냥 인사 한번 해주시죠. 제가 여자 대표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저를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대신에 이제 오늘 박쌤, 이제 박쌤의 의견이 있으면 또 여자의 의견, 강쌤의 의견도 있다. 이 정도로만 받아주시면 되고요. 웬만하면은 대중적으로 드러내보고자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대사만 보면 굉장히 잔잔한데 이 말투에서는 굉장한 결의가 느껴지는. 벌써 쎄. 아까 얘기했죠. 박쌤 왜 이렇게 뒤로 물러나세요? 나 지금 앞으로 오세요. 무서워. 강씨,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씨. 강씨가 제가 그냥 강씨가 아닙니다. 공감하세요, 근데? 네, 강합니다. 안강채 알죠? 네? 안강채. 알죠. 네, 최고의 고집을 잘하는 안씨, 최식 강씨입니다. 안강채가 그건가요? 네, 강씨가 두 번째예요, 2위. 네, 뭐 만만치 않은 우리 쌤이 오신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저희 불법과외와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네이버 카페에서요, 불법과외 검색하시면 딱 카페가 하나 나오는데요. 거기 들어오셔서 저희와 많은 소통 해주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카페 가입이 좀 번거롭다, 그러면 저희한테 쪽지로, 네이버 쪽지로 보내주는 것도 무방합니다. 많은 사연과 소통 부탁드릴게요. 저희 팟빵은요, 또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좋아요도 있고요, 별점도 있고요, 댓글, 그리고 구독하기, 또 게시판 참여까지 가능하십니다. 많은 수단 방법 가리지 마시고 저희와 소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교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1교시는요, 추석 특집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남녀 극과 극이라고 저희가 주제를 정해봤는데, 극과 극을 건드림으로써 그 중간점, 가장 최적의 남자, 여자를 찾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우리 극과 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 박쌤은 네. 극과 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엔 얘기하다 보면은 중간점을 찾아가지고 그게 제일 좋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극과 극을 알아야 그 중간을 또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강쌤은요? 네, 저도 박쌤 말에 동감은 하지만 오늘은 극인 만큼 저는 웬만하면은 중간 의견을 좀 배제하고 최대한 극으로 한번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제가 여러 가지 어떤 사례들을 드릴 거예요. 어떤 게 더 나은지, 그 나은 거에 대한 이유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집착입니다. 집착에 관련된 극과 극인데요. 일단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하고 위치를 확인하며 문자를 날리는 애인과 뭘 해도 무관심한 내 애인. 첫 번째부터 너무 어렵다. 그러게요. 뭐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네, 어렵지만 저는 전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하고 위치 확인하며 문자 날리는 애인을 차라리 낫다. 네, 왜냐면은 무관심하면 왜 만납니까? 저 뭐 연애라는 게 일단 관심이 바탕이 그렇죠. 되는 거니까요. 오케이, 박쌤은 중간 진짜 안 돼. 안 됩니다. 안 돼. 네, 추석 특집 극과 극입니다. 그러면 나도 전자. 뭐 비록 좀 귀찮고 힘들게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하고 위치도 확인하며 문자 날리는 애인이 낫다. 사실 강쌤한테 좀 설득당했어. 왜요? 원래는 이게 아니었어요? 아까 뭘 해도 무관심하면 왜 만나? 그 말에 설득이 돼서 전자. 저희가 극과 극을 건들다 보니까 조금 너무 사실 좀 극단적이긴 해요. 하지만 기왕이면 무관심할 거면 차라리 집착을 해라. 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바로 또 넘어갈게요. 이번엔 돈입니다. 머니. 돈 버는 만큼 족족 다 쓰는 내 애인과 돈 버는 대로 쓰지도 않고 모두 모으는 내 애인. 뭐가 더 나을까요?
이거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젊어가지고 연애만 할 거면은 전자가 낫죠. 돈 버는 만큼 족족 다 쓰는 내 애인. 우리 강쌤은. 저도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듣자마자 제 생각을 했는데 결혼 상대 말고 연애 상대로만 얘기를 할게요. 네. 그렇다면 전자죠. 그래요. 근데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후자가 훨씬 낫죠. 맞아요. 각자 안 그런가요? 그거는 네, 동감합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다간 이거 뭐 그냥 방송 채우지도 못하고 시간 다 나갈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두 쌤들이 말씀하시기를 연애할 때만큼은 돈 버는 만큼 족족 다 쓰는 내 애인이 낫다. 다 써, 훨씬 나한테. 낫지. 훨씬 낫지. 아, 여기 가로치 그게 들어가야 되네요. 나한테. 나한테. 다 써, 나한테. 그게 중요한 거지. 아, 이기적인 사람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은 패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과도한 패션왕 애인과 패션이고 뭐고 추리닝에 옷 입는 거 관심 없는 애인. 뭐가 더 나을까요? 와, 이건 고민된다. 이거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언뜻 듣기에는 처음 게 나을 수도 있어. 과도한 패션왕은요. 일단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입고 있는지 브랜드를 다 꿰고 있습니다. 여자가? 내 애인이 입고 온 옷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어우야, 이거는 이번 시즌 게 아닌데 굳이 왜 이번 시즌에 이걸 입었어? 혹은 뭐 얼마 주고 샀니? 뭐 얼마 주고 샀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패션을 좀 지적을 할 줄 알고 그러면서 본인도 당연히 엄청나게 멋지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의 그런 패션왕. 그리고 반대는 뭐 이미 뭐 얘가 나왔네요. 추리닝만 입는 사람이죠. 추리닝도 그냥 무릎이 튀어나올 정도로 아예 튀어나와서 거의 터지려고 하는 그런 찢어지려고 하는 추리닝만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 슬리퍼에 추리닝 뭐 이런. 저것도 근데 다행인 건 빨래는 합니다. 빨래는 한다. 냄새는 안 나네. 냄새는 안 나요. 네. 뭐가 더 나을까요? 강쌤 어떤 게 더 나아요? 왜 저한테 의지하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내 여자가 추리닝에 슬리퍼에 그러고 나온다. 별로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만큼 나한테 지적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지적을 안 하더라도 결국엔 나한테도 잘 안 보이려고 추리닝 입을 거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이 갖고 있는 옷에서 제일 이쁜 게 추리닝일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자기한테 투자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차라리 패션에 관심이 많은 여자. 내 브랜드를 다 알고 상대방을 과도할지언정. 과도할지언정. 극과 극이잖아요. 네, 저는 패션에 대해 잘 알면 피곤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도 전자입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된 건데 남자들이 패션에 대한 관심이 없고 패션에 대한 센스가 없잖아요. 그 외에 다른 것도 센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력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기념일에도 약간 좀 선물 주는 것들 아니면 평소에 어떻게 챙겨줘야 하는지 맛집이건 커피숍이건 여자들을 매너 있게 챙겨주는 거에 대한 센스가 다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외도 있겠지만 예외는 잘 볼 수가 없어요. 아니 좋아요. 그러면 그래 패션 왕이야. 근데 너무 과도해서 내 패션을 막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네. 야, 너 이게 뭐야? 막 이렇게 지적을 하면. 남자가. 그럼 사주고 말해. 이거는 네.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패션에 관심이 많으면 내 애인을 보여주고 싶을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한테, 내 지인들한테. 근데 패션에 관심이 없고 맨날 추리닝 입으면 보여주고 싶겠어? 근데 잠깐만 반대로 우리 강쌤이 얘기한 걸 내가 좀 예를 들어보면 박쌤이 사줘도 되잖아. 사줘도 맨날 추리닝만 입어. 그러면 문제 되는 거지. 맞아. 근데 옷을 정말 못 입는 남자는 뭐 이렇게 사주고 뭘 조언을 해줘도 결국엔 처음에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해요. 당연히 제가 좋아하는 여자고 잘 보이고 싶고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서 노력은 하려고 하는데 결국엔 돌아가요. 본연의 자기의 모습으로. 포인트가 아까 강쌤 얘기 중에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사줘. 패션만 봐도 다 알 수 있다. 그렇죠. 난 포인트가 사줘인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요, 친구입니다, 친구. 동성 친구는 물론 이성 친구도 엄청 많은 내 애인. 혹은 친구는 찾아볼 수 없는 내 애인. 뭐가 더 나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는 전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후자입니다. 어렸을 때는 인기 많은. 네. 솔직히 인기 많은 사람이 성격도 좋을 수밖에 없고 외모적으로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뭐 외모 성격 아니더라도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돈이 많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이유가 있다는 건데 그럼 또 호감 가는 스타일, 또 괜찮은 성격의 소유자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성 친구가 많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좋았는데 나이를 들어보니까 피곤해요. 올해 춘추가 그냥 어떻게 나만 저 우리 슬아의 자녀가. 네. 근데 겪어 보니까 그냥 저만 아는 게 좋더라고요. 우리 박쌤은? 강쌤이랑 자꾸 비슷한데 지금. 가봐요, 괜찮아요. 저도 후자가 나요. 후자. 굳이 표현하자면. 근데 전 강쌤한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상대방이 남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인이 네네. 남자인데 인간관계가 안 좋아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 인간관계가 안 좋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안 좋은 건 친구는 아니고 없어요. 친구가 없는데 남자가?
나를 봐주고 나만 봐주고 나한테 잘해주는 남자가 지금은 난 것 같아요. 인기가 많은 사람은 그만큼 값을 해요. 아 솔직히 나도 이건 진짜 고르기 어렵다. 그래요. 이건 진짜 고르기 어렵다. 저는 뭐 딱 고를 수 있습니다. 저는 후자. 친구를 찾아볼 수 없는 애인이. 결국엔 전 낫습니다. 모두가 후자네요? 친구를 찾아볼 수 없지만 사회생활도 못하고 뭐 부모님한테 패륜하고 막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 그러게요. 친구는 없죠. 아니 뭐 친구가 없다고 해서 패륜은 좀 그렇다. 뭐 정신 이상하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 약간 극과 극에서는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중간점 얘기도 아까 초반에 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런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친구는 한 2명밖에 없는. 진솔한 친구들이면. 친구가 조금 있는 여자. 그래. 조금 있는 남자. 5손가락 아래에 있는 친구, 애인. 뭐 이게 좋지 않을까? 다음도 넘어갈게요. 다음은 취미입니다. PC방 게임 죽돌이 내 애인과 스포츠 관람 매니아 내 애인. 뭐가 더 나을까요? 그 여자들은 당연히 후자죠. 스포츠 관람. 네, 스포츠 관람이면 뭐 왜 야구, 당연해요? 축구 이런 왜? 건데 왜? PC방에 처박혀 있는 것보다는 나도 같이 갈 수 있는 같이 못 가더라도 차라리 건전한 스포츠를 즐기는 남자가 아, 잠깐만. 훨씬 멋있어 보이죠. 스포츠 잠깐만. 도박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데. 아니 왜 게임방 죽돌이는 건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건전할 수 있죠. 그리고 왜 같이 하지만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이 할 수 있죠. 네. 하지만 둘 중에 하나 고르자면 게임보단 스포츠가 낫죠. 이거는 솔직히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 강쌤은 스포츠 관람이 낫다. 우리 박쌤은 저도 후자예요. 후자. 네. 스포츠 관람이 낫다. 우리 다음부터는 박쌤부터 얘기하죠. 알겠습니다. 자꾸 저를 따라하는 기분. 왜? 자꾸 저한테 올마오지 마세요. 본인 의견 맞죠? 네, 제 의견 맞습니다. 이건 뭐 더 이상 뭐 다른 얘기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스킨십인데요. 시도 때도 없이 엄청 들이대는 내 애인과 스킨십에 관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내 애인. 전자. 저도 전자입니다. 되게 의견인데? 따라하신 건가요? 따라했네. 내 거 따라했네. 각자 의견 한번 들어보죠. 저는 당연히 애정 표현을, 그러니까 스킨십이라는 건 결국엔 스킨십 이퀄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과도하면 그렇지만 극과 극이잖아요. 저는 오히려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나아요. 그렇죠. 스킨십에 관심이라고도 없으면은 제가 사랑받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죠. 시도 때도 없다고 했습니다. 부모님 인사를 갔는데 갑자기 그 앞에서. 근데 왜 갑자기 거기서 막 달려들어? 어딜요? 그래, 어디를? 어디로? 화장실로? 볼일 보러. 영화관에 갔어. 영화 시작하는데 막 갑자기 난리가 났어. 극과 극 어렵다. 당연히 이건 좀 정답이 좀 쉬운 것 같아. 전자예요. 네? 전자가 낫죠.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죠.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지식인데요. 지식. 엄청 아는 것 많아가지고 만날 때마다 지식 자랑하는 애인과 배울 생각 전혀 안 하는 무식쟁이 애인. 뭐가 더 나을까요? 일단 저는 무식한 사람이 낫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그래요? 저도 후자예요. 저는 전자. 왜냐면 무식한 사람 내가 가르치면 되거든. 근데 백치미라는 게 생각보다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후자가 더 나은 거야. 맞아. 모르는 게 죄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모르는 게 죄는 아니죠. 하지만 저는 전자입니다. 엄청 아는 거 많아서 지식 자랑해도 제가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식만 있다는 게 아니라 상식도 되게 많다는 건데 그럼 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을 것 같고 또 저는 배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자가 나은 것 지금 같아요. 이 남녀의 차이 나왔어요. 남자는 약간 가르치길 바라고 가르치는 걸 좋아하고 여자는 배우는 걸 좀 좋아하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결국에는 네. 누가 리드를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뭐 밥 한 숟가락 드는 것마저도 지적을 하는 거야. 잠깐만. 손가락 잘못됐다, 야. 식사할 때는 그렇게 들면 안 되지. 그렇게 되면 허리에 물이 생겨. 자, 이래도 솔직히 둘 다 피곤해요. 아, 둘 다 그럼요. 단점은 있고 당연히 피곤하죠. 저는 그냥 전자입니다.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또 호감으로 얘기를 따져보면 전자의 호감은 먼저 느낄 수는 있겠네요. 자, 다음 질문은요. 싸울 때 끝까지 꼬리 잡고 물어지고 결국 이기려고 하는데 애인과 그냥 뭐 자기 의견 피력하지도 않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 그냥 무조건 미안해. 무조건 그래 지려고 뭐 하는 네가 애인. 맞구나. 그냥 미안해. 뭐가 더 나을까요?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전자입니다. 전자. 그렇다면 저는 후자입니다. 뭐야! 우리 박쌤. 아직 꼴 보기 싫어요. 이기려고 하는 남자는. 박쌤. 그건 제 개인적인 입장인데 여자가 이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저렇게 빠졌어. 들켰다. 근데 그런 거 알죠? 미안해. 무조건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근데- 여자들이 하는 말 뭔지 알죠? 뭐가 미안한데? 뭐가 미안한데? 제일 싫어. 뭘 제일 싫다기보다는 잘못했는데? 피곤해. 근데 중요한 건 이 여자가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러면 그런 문제가 되지. 그렇지.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잘못했는데 막 나한테 꼬치꼬치 캐묻고 뭘 잘못했어 이러면은 당연히 전자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뭐 어쨌거나 지가 잘못했건 안 했건 간에 결국 이기려고 하는데 애인이 되잖아요. 나를 설득할 수 있다면 나는 오케이.
설득해봐. 뭐 편하죠.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아 나는. 그거는 전제가 깔리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설득 당한다는 전제가 깔리는 거고, 이거는 피곤할 정도로 어떤 상황이건 간에 무조건 나 잘났다, 내가 이겼다, 내가 맞다, 이렇게 피력하는 애인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결국에는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전자를 선택한 거거든요. 후자는 모르잖아,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근데 그런 말 봤죠, 많이 봤죠. 여자 말 잘 들어야 된다. 여자 이겨서 뭐하냐.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건 진짜 그러거든요. 어머니가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직접 그렇게 자다가 떡이 말씀하세요. 나와요? 네, 먹기 싫어. 진짜. 자다가 떡 먹기 싫은데? 자다 딱 이러면 그래도 밥은 차려져 있으니까. 떡도 안 드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요? 좋아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거 좀 예민한 이거 재밌겠다. 술 잘 마시는 애인 그리고 술 못 마시는 애인 아주 심플합니다. 뭐가 더 나을까요? 전 전자. 저는 후자. 저도 후자. 술 잘 마시는 애인 나요? 제가 못 마시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못 마시는데 여자친구는 술을 엄청 잘 마셔서 맨날 마시는데 맨날 짝으로 마셔요, 소주를. 근데 자기는 술도 못 마시면서 왜 좋아요, 그게? 저 술자리는 잠깐만 좋아하죠. 뭔 짓 하려고 여자친구 취하게 만들려고 아닌데? 그거구만. 아닌데? 그냥. 그런 생각 아닌데? 참고로 저는 술을 잘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 애인은 술 싫어하는 여자가 좋아요. 왜냐면 이건 어떤 뭐 남녀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고 네. 참 세상이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잘 마시는 여자도 싫어요. 안 취하는 여자도 싫어. 그냥 술을 아예 입에 안 대는 여자가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나도 설득되려고 그러네. 맨날 설득되려고 그래. 내 주관이 없나 봐. 아무튼 넘어갈게요 또. 자, 다음은요 문화입니다. 문화 컬처. 자, 문화생활에 환장한 내 애인과 문화생활이라고는 관심도 없는 내 애인. 뭐가 더 나을까요? 어렵네요. 고민을 좀 하시네요. 아까와는 다르게. 적어도 첫 번째는 문화생활에 환장한 내 애인은 나를 심심하게 만들진 않지 않을까? 그럼 반대로 두 번째는 심심하다는 소리인가? 편안하죠. 네. 편안하다. 그러니까 문화생활에 환장한 내 애인은 하루에 한 번씩 꼭 문화생활을 해야 돼요. 그만큼 돈도 많이 나갈 거고. 근데 나는 반대로 생각해. 전 후자를 선택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근데 둘이 같이 있어도 좋으면은 그러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가끔 연애를 하는 와중에 뭐 남녀 뭐 구분 없이 우리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그냥 둘이 같이만 있어 하면서 하는 경우도 말하는 경우 있잖아요. 있죠. 문화생활을 좀 하자는 건데. 근데 문화생활에 환장한 애인이 결코 나랑 같이 문화생활을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제 네가 안 되면 난 그래도 가야 돼. 환장했으니까. 난 그래서 후자라니까. 후자? 강쌤도 후자. 저는 전자. 전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인이 강쌤이랑 같이 안 가도 돈 미친 듯이 막 써도 문화생활에 막 뮤지컬 막 20-30만 원씩 그거를 막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그래. 뭐 지가 있으니까 쓴다는 건가? 자기가 뭐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겠지. 오케이. 차라리 문화생활에 환장한 애인이 낫다고 강쌤 말씀하셨고. 다음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성격 부분인데요. 돈 많고 싸가지 없는 내 애인과 쥐뿔도 없고 어리버리한 내 애인. 저 후자. 후자. 쥐뿔도 없는데 어리버리한 내 애인. 네. 어리버리하다는 거에 뭐 착하다는 의미도 있겠네요. 반대로 보면.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싸가지 없으면 만날 수가 그거는 없죠. 싸가지 말이 안 없으면 돼. 나한테도 싸가지가 결국엔 없어질 거라는 건데. 그건 말이 안 여자 되지. 입장에서는 그런 만나기가 힘들 거야. 여자 입장? 남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지. 꼴배기 싫지. 그래도 싸가지 뭐 없는데. 좀 이렇게 떨어진 게 있을 수도 있잖아.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 돈 없으면 내가 먹여 살리면 되니까. 그건 중요치 않아. 하긴 돈만 많으면 뭐해. 싸가지가 없으면 나한테 주지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이 덜 됐는데 뭘 더 바래. 오케이. 이거는 또 동일하셨고. 다음 반려동물 가보겠습니다. 이건 질문 전에 우리 두 분 반려동물 키우시나요 혹시? 저는 안 키웁니다. 저도 안 키워. 하지만 저는 굉장히 동물을 사랑합니다. 전 키워보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반려동물에게 환장한 내 애인과 반려동물 싫어하는 내 애인. 뭐가 더 나을까요? 저는 전자. 전자. 자꾸 나랑 같네? 저도 전자예요. 근데 이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반려동물에 환장했다는 거는 나를 우선시 안 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괜찮아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 한참 연애하는데 개밥 주러 가야 된다고 갑자기 들어가 버리면. 개밥 주러 가야죠. 뭐. 저는 그렇다면 후자로 바꾸겠습니다. 왜요? 저는 전자가 좋다고 한 이유는 일단 사람이 기본적으로 동물과 아이들과 노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이 따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물을 사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막 동물 만지는 거 싫어하고 막 기겁하는 남자들 보면은 뭔가 되게 좀 별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했는데 나랑 같이 있다가 나 개밥 주러 가야 돼. 막 사라지고 아니면 나랑 같이 놀고 있는데 막 동물이 와서 막 환장해갖고 막 혼자 난리가 났어. 그렇죠.
그런 거 좀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강쌤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진짜 전적으로. 왜냐면은 동물을 사랑한다는 건 사람을 사랑할 줄 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자를 골랐는데. 만약에 뭐 여행을 가요, 아니면 놀러 가요, 뭐 롯데월드를 갔어. 기본적으로 갔는데 동물들이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치치도 같이 타야 돼. 우리 치치도 연기 진짜 못해. 강쌤 연기 진짜 못해. 치치를 태운 것 같은데. 막 진짜 앞좌석에 치치 태워. 야, 너는 뒷좌석에 타. 나는 옆에, 우리 치치가 옆에 있어야 돼. 반려동물 때문에 다툼이 굉장히 많은 커플도 있습니다. 있죠. 네. 반려동물 저 같은 경우도 차라리 싫어하는 게 나아. 뭐 반려동물 싫어한다고 해서 뭐 어디 찾아다니면서 다 막 도살하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싫어하는 건 난 이해해. 취향인데 뭐. 싫어하는 게 나아. 좋아하면 맨날 애견 카페 가야 되고. 전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반려동물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먼저지만 반려견에 환장했다면 전자가 낫죠. 근데 우리는 여기는 극과 극이기 때문에. 그럼 나도 후자. 몰라 나도 후자. 오케이. 반려동물을 싫어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러셨습니다. 추석 특집으로 극과 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언뜻 글로만 봤을 때 제가 이 질문지를 받아가지고 봤을 때 글만 봤을 때는 이게 당연하지 싶었는데 또 그 반대로 그게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설득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설득을 당한 걸 수도 있고 한데 물론 우리 세상 살면서 연애하면서 이렇게 극과 극의 사람을 만날 일은 뭐 거의 드물겠죠. 많이는 없죠. 네. 저희 얘기를 들어보시고요. 그 중간점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이 특집을 하면서 느낀 건데 생각보다 남자와 여자의 생각 차이가 그리 심하지 않네요. 그러게요. 왜냐면 이게 극과 극이기 때문이에요. 여자는 사실 극단적이지 않아요. 여자는 굉장히 복잡하고 되게 세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이상한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쵸? 완전 A 아니면은 G인데, Z인데.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나온다고 봅니다. 얼떨결에 우리가 저희 이 코너를 준비한 이유 혹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한 교훈을 제가 억지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듣는 와중에. 자, 여러분들. 남녀 극과 극으로 가면 결국 다를 게 크게 없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서로를 좀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면 연애하는 데 있어서 트러블을 조금씩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저희가 이 코너를 준비하면서 드릴 수 있는 교훈일 수도 있겠네요. 네, 1교시 저희가 특집으로 남녀 극과 극을 한번 다뤄봤고요. 바로 이어서 2교시 넘어갈 건데요. 2교시에도 또 따끈따끈한 사연이 도착해 있습니다. 사연 갖고 우리 두 쌤들과 얘기 나눠볼게요. 잠시만요. 2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청취자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사연을 또 보내주셔서 다행히 저희가 2교시를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연 그간 우리가 보니까 박쌤은 사연을 한번 읽어본 적이 없어. 그랬나? 왜 저희가 한번 읽어보라고 하면 손살을 쳐가지고 오늘은 제가 뭐 억지로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박쌤 글 못 읽지 않나요? 난독증 있어가지고. 못 배웠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아니에요. 가나다는 뗐어요. 문맹은 아닌데 난독증 네, 때문에. 네, 그러면 읽어주세요. 오케이. 네. 그러면 첫 번째 사연은 우리 박쌤이 한번 읽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흐앙님. 데이트 비용 신경 쓰는 개념 있는 여자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200일 된 남자친구를 둔 대학생 여자입니다. 제가 한 살 더 어리고요. 이번에 사연을 보낸 이유는 데이트 비용 때문입니다. 남친이 좀 더 내긴 하지만 보통 때는 남친이 밥 사면 저는 커피 정도 삽니다. 비율로 따지면 6대4 정도? 그런데 요즘 남친이 자꾸 만나기를 꺼려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자금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요 근래 지출이 많아서 남친이 데이트 비용을 많이 부담했거든요. 그런데 생각할수록 좀 그런 게 제가 개념 없는 여친도 아니고 없으면 없는 대로 놀고 식비 부족하면 오늘 밥 네가 사. 우리 더치페이 하자.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지 어떻게 하냐고요. 데이트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말을 했으면 하는데 고작 데이트 비용을 아까워하는 이 남자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저희 이 사연은 우리 그 데이트 비용 편 있잖아요. 네. 그걸 듣고 보내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해결이 안 되니까 또 저희가 다르게 이렇게 보내신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방송 중에도 했던 말처럼 남자는 잘 못해요. 돈이 그렇죠. 없다고 말을 잘 못한단 말이야. 먼저 좀 알아봐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자분께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은 그게 진짜 현명한 거긴 한데 센스 있는 거고. 우리 강쌤 있잖아요. 남자가 돈이 없는 것 같아 딱 봤을 때. 그러면 강쌤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잘 말해야 되거든. 이거 남자 자칫하면 이거 자존심 완전 그러니까.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딱 봤는데 느낌상 돈이 없는 것 같다. 그럼 제가 일부러 더 내지. 그냥 대놓고 돈이 많이 없니? 뭐 요즘에 좀 힘드니? 안 물어보죠. 그건 배려가 아니지. 누가 그렇게 얄밉게 아니, 물어봐요. 그렇게 물으면 당연히 그건 배려가 아닌 거고. 네. 뭐 있잖아. 아까 우리 사연님 보내주신 것처럼 저번에 오빠 많이 냈잖아. 이번에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런 말을 아예 안 하고 내가 낼게 이러거나 아니면 그냥 말 없이 그냥 내거나 이런 식이지. 그걸 티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느끼게 하지 않는 게 더 배려인 것 같아요. 전 사실 이 사연 흐왕님이 이렇게 좀 서운한 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작 데이트 비용을 아까워하는 이 남자. 고작. 고작 아니에요. 데이트 비용이 쌓이면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학생이라며.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되겠어. 고작은 아닙니다. 일단 흐왕님께서 개념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데이트 비용 분명 부담될 수 있는 요소거든요. 이거 가벼운 문제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좀 공유를 하고 말씀대로 먼저 좀 계산을 해주신다든지. 근데 이것도 일단 만남을 유도하는 게 좀 어렵나 봐. 사연을 보면 아예 나오질 않는다고 하니까 북한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내가 낼 테니까 나와. 이걸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명확히 돈 때문인 거야. 명확히 돈 때문에 만남 자체를 꺼려 하는 거라면은 일단은 어떻게 해서든 억지로라도 만나게 해서 내가 찾아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부담 없이 돈을 내고 놀 수 있을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럼 남자가 만약에 강쌤한테 나 좀 없어. 그래서 그래. 괜찮아요? 그러면 속마음은 정말 솔직한 건데 속마음은 그냥 저런 말 좀 하지 말지. 좀 듣기 싫은 건 있어요. 하지만 근데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람 자체가 다 싫고 막 얘랑 만나기 싫고 이래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속마음은 그렇지만 겉으로는 태어났죠. 그래? 그럼 내가 낼게. 뭐 내가 대신 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오케이.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할 수는 있는데 여자들의 속마음은 그렇답니다. 약간은 좀 그렇게 그닥. 그러니까 대놓고 나 돈 없어. 이걸 대놓고 얘기하는 거는 좀 별로다 이거죠. 남자가. 그러니까 나 좀 힘들어 이런 것도 별로인 거예요? 힘든 걸 티내는 건 좀 별로예요. 왜냐면은 티 안 내도 알 수 있거든요. 좋아요. 여자의 눈치는 굉장히 빠르니까 남자들 티를 너무 내지 마십시오. 눈치챌 거니까 여자들은. 근데 일단 좀 핵심 질문. 이 남자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말을 해야 돼? 이 흐왕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싫어하진 않나 봐. 적어도 헤어지고 싶진 않으니까. 남자분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근데 이분 아까 우리 얘기하신 것처럼 고작 데이트 비용을 아까워하는 이 남자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혹시 이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고작 데이트 비용을 아까워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 봐요, 지금.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데이트 비용 자체가 얼마 안 드나 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만원 한 1,500원 쓰나? 아니죠. 그냥 고작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데이트 비용이 어떻게 얼마 안 듭니까? 밥만 먹어도 하루에 몇만 원은 나가는데. 그러니까 밥 먹고 차 마시고 막 이런저런 거 하면. 그러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일단은 너 혹시 돈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 내가 낼 수도 있으니까.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감정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흐왕님이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오늘 뭐 때문에 힘들어라고 아니면 끌어내려고 한다든지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남자친구 성격을 좀 잘 고려해 보신 다음에 굳이 그런 말을 안 꺼내고 이 여자분이 좀 이렇게 내가 내는 모습으로 뭐 커버해줄 수 있다 하면 그렇게 하지만 만약에 자기가 직접적으로 너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너 힘들어서 그래? 라고 말하는 게 남자친구 입장에서 더 받아들이기 쉬운 성격이라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목 데이트 비용 신경 쓰는 개념 있는 여자 아닌가요? 아닌 것 같아요. 네. 개념은 있어요. 그래요? 개념이 있으니까 이런 고민을 하죠. 그러니까 고작이래잖아. 그게 짜증나 나는. 개념이 조금 모자라. 그러니까 있다 말았어. 오케이 좋아요. 다음 사연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사연은요. 피로엔 빠게스님. 이거 맞죠? 이거 제가 제대로 읽은 거. 자, 제목은 영화관 그녀입니다. 요즘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전 영화를 좋아하는 대학원생 27세 남자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고 취업하기 전 마지막 방학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없는 심야 시간을 이용해 혼자 봐도 편하게 좋아하는 영화를 개봉할 때마다 장르 불문 하루에 한 편 이상 보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영화 보기 전 음료수는 필수인 거 아시죠? 음료수를 구입하기 위해 스낵바로 갔는데 거기에 제 스타일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집 앞 영화관이라 완전 편하게 나갔는데 후회 막심이었습니다. 그 이후 자주 영화 관람 전 음료수를 사러 갈 때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이야기 내용은 얼마예요? 2,000원입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뭐 대충 이렇습니다. 이런 관료상의 용어들만 주고받은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용기 내서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고백에 실패하면 앞에 있는 영화관을 포기해야 하고 그렇다고 그냥 그런 사이가 아닌 좋은 사이로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고백해야죠. 무슨 영화가 옮기는 게 그렇게 어렵나? 그러게. 네. 근데 이거는 좀 얘기할 게 있는 게 우리 뭐 굉장히 영화관이 없는 지역일 수도 있어요. 네. 막 이 울릉도 영화관을- 아니야, 울릉도? 이 영화관을 제외하면 한 진짜 버스 타고 한 2, 30분을 나가야 되는 경우일 수도 있단 말이야. 아니, 그럼 따지고 보자고요. 그 여자가 중요한지 영화관이 중요한지. 그러니까 뭐 어쨌거나 고백은 저희 방송은 고백을 굉장히 권유하는 방송이라서 그럼요. 당연히 해야지. 고백은 당연히 하시는데 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방법을 또 이끌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론적인 걸. 이 여자가 뭐 추리닝을 입고 영화를 보든 뭘 하든 분명히 이 남자를 알 거란 말이야. 음료수는 필수라며. 그럼 계속 가서 먹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남자답게 연락처 알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영화가 중요하고 영화관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그렇죠. 일종의 헌팅입니다. 헌팅을 할 때 남자니까 여자들이 헌팅을 받을 때 기분이 어때요? 일단 이거부터 좀 짚고 가보죠. 기분 좋죠. 어떤 경우라도 헌팅은 기분이 좋죠. 정말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일지언정. 네, 안 드는 사람은 그냥 거절하면 끝이니까. 그렇다면 네. 자 이렇게 봐봤자 그냥 음료수나 몇 번 산 사이인데 뭐 이런 사이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호감까지 살 수 있을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공개적인 약간 좀 그런 모습은 지양하셨으면 좋겠고요. 왜냐면은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자신의 번호를 건네주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 번호가 이러하니까 일로 연락 달라. 그런 거. 그럼 차라리 이 번호를 여자보고 받아라. 연락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번호를 가르쳐 달라라고 해서 그 여자가 가르쳐 주시면 성공인 거고 뭐 그때 거절을 하시면 아예 끝인 거죠. 맞아. 이거 중요한 게요. 내가 내 번호를 주면서 연락 좀 부탁드릴게요 하는 거는 중에 이 여자로 하여금 넘기는 거지. 넘기는 거고 이 남자가 너무 속타. 너무 속타요. 언제 올지도 모르잖아요. 언제 올지 한 달 뒤에 올지 하루 뒤에 올지 어떻게 네, 알아요? 그치. 그리고 이 받는 입장에서도 전화를 주셔야지. 그죠? 천원이 아깝게. 아니 그리고 연락 좀 주세요 이러고 번호를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드는 사람이지만 내가 먼저 연락해야 그렇지. 돼요. 저기 뭐라고 할 거야, 번호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주셨죠? 약간 이거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한 발짝 죽고 들어가는 느낌이라. 그러니까 죽고 들어가는 느낌보다는 상황이 이상합니다. 상황이 이상해요. 저 그때 번호 주셨던 그 사람입니다. 이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뭐라고요? 뭐 하세요? 뭐 첫 이런 거 단계, 물어봐야 첫 돼요? 단계. 우리 피로엔 빠케스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첫 번째는 번호를 주기보단 받으십시오. 받으세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반응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번호를 받았으면은 그거는 좋은 방향인 거고 여자도 약간 마음이 이제 그래 하면서 긍정적인 거고 간단하네요. 그죠? 거절하면 끝인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번호를 하든 뭘 하든 대화를 할 때 능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몇 번 따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경험 있는 사람처럼 막 이렇게 막 능숙한 사람이지 말고 그냥 자기의 그 있는 마음을 진심을 다해서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그냥 사람이 이렇게. 이 경험에 의해서 능숙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네. 우리 박쌤이 굉장히 능숙한 사람입니다. 네. 하지만 박쌤 말대로 능숙해 보이지 않기 위해 하는 한번 툴을 좀 보여주시죠. 너무 그런 식으로 연기하는 것도 별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기하는 티를 내면 안 되지. 에이 그냥 아까 뭐 진심을 다해서 보여주라면서 무슨 연기하는 티를 그러니까 내지 내가 말아요. 말하는 건 진심을 다하면 그게 연기가 될 수가 있나? 안 되죠. 그러니까 진심을 보여주라는 말인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말은 누가 못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일부러 좀 목소리를 떨려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뭐 그런 건? 그런 방법들? 아니 근데 뭘 그렇게 일부러 목소리를 떨려하는 척을 하고 능숙하지 않은 척을 해요. 그냥 진심을 보여주면 된다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번호를 얻으라고 하셨어요 두 쌤들이 그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멘트를 정확히 한 번만 좀 짚어주시고 이 사연을 끝낼게요. 우리는 어차피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백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영화관 포기하세요. 안 되더라도. 하지만 고백을 하고 그 첫 단계로서 번호를 얻을 때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 그 멘트를 한 분씩 한번 들어주시죠. 저는 일단은 저기요 혹시 이렇게 일단 말을 시킬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서 남자친구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있어요? 이러면 네. 그리고 만약에 없어요? 이러면 그럼 혹시 번호 좀 가르쳐 주셔도 될까요? 왜요? 제가 계속 봤는데 좀 괜찮으신 것 같아서 연락을 하고 싶은데 번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지금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핸드폰을 먼저 건네면서 좀 번호를 달라고 하는 방법이나, 어때요, 이건? 먼저 건넬 게 나을 것 같은데. 건네면서 좀 얘기해요. 찍어달라. 네, 근데 사실 이거는 방법이랑은 상관없어요. 뭐 핸드폰을 건네면서 물어본다, 아니면 그냥 말을 하고 핸드폰을 건넨다. 이런 건 진짜 완전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고, 그냥 핸드폰이고 뭐건 간에 여자가 딱 봤을 때 마음에 들면 번호를 줄 것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론적인 거에 대해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오케이. 우리 박쌤은? 딱 처음에 강쌤이랑 비슷해요. 남자친구 있으세요?
뭐 없다고 하면은 그쪽 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방금 말 더듬으신 거 일부러 하신 거죠? 어떻게 알았지? 있어 보이고.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연락처 알 수 없을까요? 좋네요. 괜찮아요? 네. 식사 한번 대접. 괜찮네. 밥 먹고 싶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강쌤이 했던 말 중에 좀 거슬렸던 게 괜찮은 것 같아서요라는 말이 좀 별로더라고요. 괜찮은지 아닌지 이게 애매한 느낌이라서 확실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결론 나왔죠? 고백하시고요. 먼저 번호를 받으십시오. 고백하세요. 영화관이 뭔 상관이야. 맞아. 영화까지 거. 그리고 어차피 방학 때만 뭐 볼 거였다면서요. 음. 계속 평생 갈 것도 아니네 그러면. 맞아. 그리고요. 빨리 서두르셔야 되는 게 이분이 언제까지 스낵바에서 맞아. 스낵바에서 일하실 거랑은 보장은 없어요. 언제 남자친구가 생길 줄 알아. 그렇죠. 없다면 빨리. 만약에. 자, 마무리할게요. 다음 사연 넘어갈게요. 다음 사연은요. 구라파덕님이 보내신 사연입니다. 내 남친은 요리사라는 사연인데요. 읽어볼게요. 제 남자친구는 요리사입니다. 요즘 셰프 좋은 남자친구 두셨네요. 물론 저도 좋은 요리사를 꿈꾸는 주방 인원 중 한 명입니다. 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제 남친은 많은 경력이 있는 주방 서열 2위 셰프입니다. 현재 비밀스럽게 6개월째 만나고 있고 둘이 있을 때는 너무너무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엄청 냉정할 때가 있는데 바로 주방에서입니다. 밖에서는 정말 사랑해주고 이뻐해주지만 주방 안에서는 정말 엄청 대박 무서운 남친입니다. 요리할 때만큼은 애정이라고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냉혈인으로 바뀌거든요. 주위 동료들이 오죽하면 스킬짱! 이게 뭐죠?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스치면 죽는다 라네요. 동료들이 흉볼 때 같이 흉보고 안 들키게 노력하지만 제가 한 행위의 실수라도 있는 날에는 대박 엄청 깨집니다. 요리도 던지고 막말도 하고 그래서 엄청 울었어요. 그럼 뭘 또 우냐고 나가라고 하고요. 왠지 유독 저에게만 더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리고 나서 주방에서 나오면 둘이 있을 때 엄청 잘해준다는 겁니다. 단 주방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일체 미안하다는 이야기 하지 않고요. 이렇게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가기엔 다시 시작해야 하기도 하고 제가 여기서 배우고 싶은 요리도 있기도 해서 나가기가 힘든데 프로 셰프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랑 사귀고 있는 남친이 주방에서 나에게 하는 모습을 보자니 사귀는 것과 주방에서의 행동에 대한 괴리감 엄청납니다. 남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일에 대해 저와 같은 입장이라면 배우는 입장에서 당연히 참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실제로 겪어보면요 정말 그렇지가 않아요. 남친 때문에 그만둔다고 하기엔 제 자존심이 허락치 않고 그렇다고 남친에게 적당히 하라고 하기엔 공과사 구분 못한다고 소리 들을 것 같고 놓치긴 싫은데 주방 안에서 남친과의 괴리감 정말 힘듭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긴 사연이었습니다. 보통 그 주방 안에서 굉장히 서열이 심하다면서요. 그쵸. 유난히 심한 심하죠. 좀 그런 그리고 부분이죠. 또 이렇게 좀 메인 요리사라고 해야 되나? 약간 네. 높은 서열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독하게 군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 드라마 파스타를 보면 좀 우리가 그쵸. 공감이 되죠. 근데 제 친구 중에 셰프를 한 친구가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대요. 왜냐면 불을 다룬 직업이니까 그 자체가 위험한 장소잖아요. 우리 뭐 셰프님을 일단 대변하지 말고요. 네. 우리 사연을 보내신 우리 이 구라파덕님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나는 내가 구라파덕 입장이었으면 진짜 서운하긴 할 것 같아. 그건 서운한 건 당연한 건데 저는 사연을 들으면서 약간 이런 느낌을 들었어요. 당연히 요리사들은 원래 그렇대요라고 하지만 남자가 일부러 좀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밀이었죠 이거 맞아. 그 맞네, 비밀이죠. 비밀연애. 비밀 연애. 그 있잖아요. 약간 스킬장? 스치면 죽는다? 저는 근데 스킬장이 연애 스킬장이라고 들렸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처음에? 주방에서 그러니까 남자가 일부러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둘이 있을 땐 일부러 더 잘해주고. 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요? 무슨 그런 건가? 약간 우리 목욕탕 가면은 뜨거운 물 갔다가 차가운 물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냉열법 뭐 이런 거 있어요. 냉온법. 조울증이야 뭐야? 일부러 그러시는 거 같아요. 일부러. 근데 오히려 둘이 나중에 데이트를 할 때 자기 둘이 있었던 그 주방에서 있었던 거에 관한 건 일절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였어요. 이제 사과를 안 한다. 그러니까 공과사는 구분하자라는 약간 그런 주의인 것 같아요. 그러게. 근데 여기서 또 제가 좀 가슴 아픈 단어 중에 하나가 괴리감입니다. 괴리감. 참 이 셰프일 때 남자친구와 그냥 자기 옆에 있는 애인일 때와 이 괴리감이 굉장히 심하대요. 이게 사실 말이 괴리감이지 약간 무서운 걸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내 애인이 이렇게 이중적인 사람인가? 거리가 느껴진다는 건데. 그리고 이렇게 주방에서 그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둘이 있을 때도 그게 영향이 오기 때문에 남자친구를 진정한 남자친구로 대하기가 힘들어져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거 한마디면 되지 않을까? 아까는 내가 너 좀 심했지. 근데 알잖아.
우리 그런 주방에서. 것도 없다니까. 그런 게 없어서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이거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그 괴리감 때문에 더 그러는 거야. 뭐 둘이 있을 때는 안 그렇고. 일단은 굉장히 어려운 연애입니다. 사내 연애도 힘든데 그 와중에 굉장히 비밀 연애. 이 계급이라고 하면 그렇지. 뭐라 그래? 소위 말해서 그냥 계급 차이가 계급 너무 차이가 나는 너무 거죠. 심해요. 그것 때문에 참 우리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남자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그죠? 프로 셰프로서 리더로서 조금은 무서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해해도 사실 저는 구라파덕님 서운한 거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그 안에서 헤어지는 것도 힘들어요. 헤어지면 더 힘들지. 장난 아니게 힘들지. 그렇지. 지금 사귀는데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어떡하지? 헤어지면 그만둬야 된다? 어쩔 수 없다. 맞네. 자기가 이제 배우고 싶은 요리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구라파덕님. 어떡하죠? 그러면 이거는 해결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 남자가 바뀌어줘야 돼요. 바뀌도록 얘기를 할 필요도 있어요. 대화를 이렇게 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 오빠 근데 나도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렇다고 표현을 한 번이라도 해봤었나 구라파덕님이? 그것도 좀 의문점이긴 해요. 근데 무서워서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 구라파덕님은 남자친구한테 무서워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친구를 무서워한다는 게. 구라파덕님은 남자친구로서도 저 남자를 보고 있지만 분명히 셰프로서도 보고 있고. 그래, 그렇죠. 평상시에 그런 영향이 온다니까요. 온리 남자친구만은 아니라는 거죠. 참 이거는 뭐 일반적인 상황은 절대 아니기에 저희가 쉽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저의 의견은 네. 버티십시오. 뭐 영원한 이병이란 말이 없지 않습니까? 영원한 이병 없듯이 언젠가 상병 다실 거고 병장 다실 거고 계속 계급은 올라갈 겁니다. 일단 셰프라는 게 어렵다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 만큼 조금만 더 참고 버텨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네. 버티면서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약간 좀 자기의 속사정을 얘기하는 것도 자존심이 상할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막 나 사실 이래 왜 이렇게 나한테 심해? 라고 말은 못할 것 같으니까 버티면서 그냥 가볍게 오빠 나한테 더 심하게 하는 거야? 왜 그래? 막 이거를 장난식으로 약간 지나가는 식으로 한번 얘기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앉혀놓고 막 대화를 하자 이게 아니라 오빠 얘기 좀 해가 아니라 얘기 좀 해 이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뭐야 근데 오빠 왜 나 그냥 웃으면서 나한테 더 심하게 하는 거야? 나 강하게 키우는 거야? 나 지금 훈련시키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던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박쌤은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강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대놓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막 이렇게 진지하게 말하지 말고 은근슬쩍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표현을 하세요. 아니 서운한 건 서운한 건데 그거 언제까지 담아둘 거야. 맞아. 이게 다른 일이라면은 뭐 그만둬라. 네가 한번 얘기를 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그게 아닌 걸 아니까 그렇죠. 뭐 너무 쉽게 한번 대화를 해봐라. 그러니까 네가 옮겨라 이런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답은 버티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버티다 보면 너무 골물 거 아니에요. 골물면 그쵸. 터진다고. 그럼 또 못 버텨. 그렇기 때문에 버티면서 남자친구한테 가볍게 던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순히 버티라고 하는 거는 그건 정말 악순환의 반복인 것 같아요. 자 불법가의 추석 특집으로 우리 두 쌤도 쉬지도 못하고 제가 이렇게 모셔가지고 또 진행을 했는데 네, 우리 박쌤은 이제 오늘 남은 연휴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신가요? 남은 영을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싶어요. 참 게을러요. 정말. 집이 최고거든. 아무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불법과에는 역시 우리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소통하는 방법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 네이버에서 네이버 카페에서 불법과에 검색하시면요. 아마 제일 상단에 있을 거예요. 그게 만약 상단에 안 보이신다면 연애 관련 태그를 보시고 들어오셔서 아주 간단한 가입 절차를 통해서 저희 게시판에 글 남기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저희 팟빵을 통해서도 사연 및 뭐 저희 소통은 가능하십니다. 저희 팟빵을 통해서도 사연 남겨주시고 또 팟빵 그게 있어요. 구독하기, 별점, 또 좋아요. 아무튼 이런 좋은 것들 여러분들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특집으로 꾸며진 불법과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되게 실수 없이 달려온 것 같은데 다음 방송 때까지 또 우리 두 쌤들 잘 지내시길 바라고요. 우리 남은 한가위 연휴 우리 청취자분들도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그냥 그 말 너무 좋아. 더할 나위 없이 한가위만 같아라. 네, 좋아요.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진짜.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맨날 하는 말 있죠. 자, 예습보다 중요한 건 복습입니다. 네, 복습보다 중요한 건 실습입니다. 자, 여러분 실습하세요. 자, 나 너무 힘들어.